그림일기입니다. 선생님들 휴식 다 취하고 2차 스터디 모두 시작하고 계시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까 초수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경험이 있지만 1차 시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스터디에 대한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1차 합격자 발표 후에 함께했던 스터디원들이 전원 합격을 했어요. 저까지 총 3명이었고 2분은 N수생이셨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한 분은 컷인데도 뒤집으셨더라고요. 또 저도 초수로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스터디를 할 때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좋겠다 하는 팁들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떠올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2차 스터디 팁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첫째, 계획 단계. 이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왜냐하면 합격, 불합격이 달린 이 시점에서 함께할 스터디원들을 처음 만나는 날이잖아요. 이 스터디원들끼리 어떻게 힘을 합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정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 시간이랑 장소 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일주일에 몇 번 할 건지 시간이랑 장소를 정했으면 그 날에 무엇을 할 건지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를 준비를 해서 수업, 이날은 뭐 미술, 과학, 뭐 유형이 있잖아요. 어떤 수업을 할 건지 정해놓고 면접도 2020년도 구상형 문제를 할 건지 2019년도 즉답형 문제를 할 건지도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 세 번째로는 계획안을 미리 집에서 써올 건지 아니면 실제 시험처럼 구상 시간 따로 두고 할 건지도 정하는 게 좋고, 네 번째로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스터디원들한테 어필을 해야 돼요. 이때 안 맞는 것 같으면 하루빨리 다른 스터디를 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거는 스터디원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지만 나 자신한테도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수를 타거나 약속을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등등등 원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둘째, 계획안 작성하기. 유치원도 아닌데 무슨 계획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2차 준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계획안 작성을 했던 것을 제일 먼저 말을 할 것 같거든요. 계획안 작성의 장점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수업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내면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획안을 한 번만 썼을까요? 아니죠. 모든 수업 유형 20개가 넘던데 이 모든 수업 유형을 할 때마다 계획안을 다 꼼꼼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업의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큰 틀은 다 비슷해요. 도입, 전개, 마무리 있고 큰 틀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 유형에 따라 방법, 내용,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 등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르게 초점을 두어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업 흐름이 내면화가 되고 나만의 수업 흐름이 생겨요. 두 번째 장점, 발문을 생각할 수 있다. 보통 2차 하면은 만능틀 하잖아요. 근데 만능틀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틀만 잡아놔져 있어요. 심지어 내가 직접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쓴 거를 가져다가 간단한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을 보고 풀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생기지 않아요. 계획안을 작성을 하면서 도입, 전개, 마무리에 대한 교사의 발문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 발문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유아들의 반응에 따라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키워드를 보고서 문장으로 풀어쓸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향상이 되겠죠. 저희가 수업하기 전에 구상 시간을 갖잖아요. 구상 시간은 짧기 때문에 저희가 문장으로 풀어쓸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로 딱딱딱딱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보고 수업 시연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셋째, 피드백하기도 쉽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지만 2차 스터디 하면 보통 오프라인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이 오프라인, 만나서 모여서 하는 스터디의 최대의 장점은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해보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직접 해보는 데에만 의의를 두지 마시고 해보기도 하고 나의 수업을 피드백, 평가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계획안이 있으면 피드백 받기가 훨씬 수월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앉아서 수업을 보고 피드백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적는 것보다 말이 훨씬 빠르잖아요. 정신을 잡고 메모를 하려고 해도 훅 지나가 버리고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수업 다 끝나고 내가 이때 이 피드백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계획안이 있으면 보면서 바로바로 옆에다 메모를 하고 피드백을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 선생님이 이러한 흐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겠구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피드백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셋째, 스터디 여러 개 하기. 이거는 케바케가 될 수가 있지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저는 스터디를 총 4개를 했거든요. 온라인 2개, 오프라인 2개 이렇게 4개를 했어요. 저는 4개 했다고 하면 주변에서 다들 놀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일주일 내내 만났던 게 아니고 주 2회, 3회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4개를 하는 게 가능했어요. 물론 여기서 1차 발표 후에는 대면으로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1개로 줄여졌고 이 1개를 일주일 내내 했죠. 그런데 1차 발표 이전에는 2개 정도 하는 거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2개를 해보니까 장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면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 당연하겠죠. 다른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분위기가 다른 게 굉장히 장점이 됐고 피드백 받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지더라고요. 다양해지고 또 이 스터디에서는 제가 계획안 썼다고 했잖아요. 계획안 써서 보고 했다면 다음 스터디에는 안 보고 해보니까 연습도 될 수가 있고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2개 정도 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넷째, 비난이 아니라 토의하기.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피드백을 빙자를 해서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인은 피드백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들어보면 비난이야. 이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 서로 윈윈 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언행과 행동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비난을 들으면 기분이 당연히 안 좋잖아요. 좋은 시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저희 스터디원들은 어떻게 피드백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이유와 대안을 함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별로예요. 선생님 이거 들어보니까 선생님 말투가 좀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지 마시고 선생님 여기 발문을 들어보니까 교사 중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유아 중심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면접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존중과 배려의 큰 맥락이 이유 들어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채점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려 대신에 협력은 어떨까요? 협력에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요. 둘째, 긍정적인 부분도 피드백이다. 피드백을 하라고 하면 꼭 부족한 부분만 보려고 하고 찾아서 꼬집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부족한데 넘어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강점을 찾아서
스터디원이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어머 선생님 표정이 너무 밝아서 마스크를 뚫고 나와요. 선생님 여기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주의 집중이 진짜 잘 돼요. 선생님 손동작을 한 개 쓰니까 더 에너지가 넘쳐 보이고 활기차 보여요. 라든지 이렇게 작고 사소한 거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함께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해주는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내가 많이 얻어가려고 하는 태도,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물어보세요. 스터디원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스터디를 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민되었던 것들을 다른 스터디원들과 나누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스터디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도입을 할 때 A랑 B의 방법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라든지 저는 만 3세인데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라든지 선생님 저 수업을 할 때 하는 추임새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업할 때 얼만큼 쓰는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스터디원들한테 요구를 하시고 내가 원하는 말을 얘기를 하면서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문제는 다르게, 계획은 같이. 이거는 4번이랑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형은 똑같은 걸로 하되 수업 주제는 다 다른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의 수업 유형은 요리를 한다. 그럼 누구는 퐁듀를 하고 누구는 콩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다르게 수업 주제를 설정을 해서 시연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다르게 하는 것의 장점은 다양한 수업 유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요리인데 누구는 대그룹, 누구는 소그룹, 수업에 따른 다양한 도입, 전개, 마무리.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그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아이디어 싸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수업 내용과 진행 과정을 보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의 수업도 미리 구성을 해봐야 돼요. 집에서 따로. 그래서 저희 스터디원들은 전 시간에 항상 다음 문제를 정하고 마무리를 했었어요. 이렇게 집에서 각자 다 계획을 짜온 다음에 만나서 시연을 하잖아요. 시연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해요. 선생님 저는 여기가 굉장히 난해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의 수업을 보니까 자연스럽고 이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또 각자의 계획을 선생님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도입 부분에서는 이렇게 저는 계획을 해왔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의 수업 시연을 보는 거지만 계획은 총 3개를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인 2차 스터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1차 기간에 비해서 2차는 정말로 기간이 짧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스터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